네, 맞아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 양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요즘 안구 건조증 치료의 트렌드는 네, 안녕하세요. 한세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게 뭔가요? 안구 건조증의 의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이라고 합니다. 벌써 건조증 올 것 같죠?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면 내 눈물이 내 눈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눈물이 부족해서 눈이 건조한 상태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 병이에요. 학회에서 말하는 건조증의 개념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단순히 눈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힘든 게 건조증 환자 중에 눈물은 줄줄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 주변에 안구 건조증이신 분들 중에 눈물 엄청 흐르는데 막 가면 건조증이라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 양과는 무관해요. 눈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게 내 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구 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구 건조증이라는 용어 대신에 안구 표면 질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뻑뻑하고 시린 거죠. 검은 동자에는 감각신경이 아주 촘촘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요. 때문에 검은 동자 표면이 마르는 것만으로도 이물감과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칼로 눈을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심한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실제 진료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침침하고 불편해요 예요. 제가 어떻게 불편해요? 하고 다시 물어보면 그냥 아무튼 불편해 라고 대답하시는데 뭔가 표현 못하겠는 눈에 개운하지 않은 불편한 느낌, 이게 건조증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또 침침하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건조증으로 인한 침침함은 하루 중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떨 땐 잘 보이고 어떨 땐 안 보이고, 이렇게 하루 중에도 시력이 변하면 안구 건조증일 가능성이 높죠. 눈 속에 다른 질환 때문에 안 보이는 거면은 시종일관 비슷하게 안 보이거든요. 눈 안의 구조가 하루 만에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눈물은 몇 초만 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눈물층이 안 좋으면 하루 중에도 시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찬바람이 불면 눈물 난다. 이것도 대표적인 건조증 증상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많이 의아해하세요. 나는 눈물이 잘 나오는데 왜 건조증인가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아까 건조증은 내 눈물이 내 눈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눈이 보호받지 못하면 찬바람 불거나 먼지가 많이 날릴 때 자꾸만 눈이 자극돼서 불필요하게 눈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은 많은데 눈물의 질이 좋지 못한 거죠. 그 외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눈의 감각신경은 이마와 관자놀이 쪽의 감각신경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을 때 두통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음, 들어보면은 음. 다 제 증상인 것 같은데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눈물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서 바깥쪽 순서대로 점액층, 물층, 기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액층이 물을 붙잡고 기름층이 바깥에서 증발을 막아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층을 합쳐서 눈물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눈은 이 눈물막 속에 잠겨서 촉촉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동자에 눈물을 발라주려는 행동인데 건강한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깜빡이고 나면 다시 깜빡이지 않아도 10초 정도 눈물막이 그대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반면에 건조증이 심한 환자들은 2, 3초만 해도 눈물막이 깨져버리는데 이렇게 눈물막 구조가 망가지면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아까 건조증의 의학적 정의를 말할 때 나왔던 눈물막의 불안정성이 바로 이거예요. 앞서 말한 눈물의 구성 성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는데 그 중에 특히 기름층의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안구 건조증의 70% 이상이 기름샘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제 체험적으로는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안구 건조증 치료의 트렌드는 이 기름샘을 개선시키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치료하면 네. 될까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고 단계에 따라서 치료하는데 크게 눈 관리법 교육,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공통적으로 시작해야 될 치료가 눈 관리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저는 안구건조증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말하는데 관리법만 잘 알고 계셔도 치료가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는 인공 눈물을 기본으로 해서 증상에 따라서 다른 안약을 추가해 봅니다. 요새는 인공 눈물 말고도 눈물 분비 촉진제, 항염증제, 기름 성분 대체제 등의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와 있어서 환자 눈 상태에 맞게 필요한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기름샘의 문제인 경우에는 굳은 기름을 녹여주는 온열 치료나 IPL 치료, 쌓인 기름을 배출시켜주는 마사지 치료나 스퀴징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질은 괜찮은데 양이 적은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서 눈물이 눈에 오래 머무르게 해주는 누전 폐쇄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안약 사용 자체 때문에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약제 성분보다는 약에 같이 들어있는 보존제 독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안약은 중단시키고 꼭 필요한 안약은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안약으로 변경합니다. 정말 심한 건조증 환자는 양막 이식이나 눈꺼풀 봉합술 같은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눈 관리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인공 눈물은 엄밀히 말해서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 호전제이기 때문에 넣을 때 뿐이거든요. 평생 안약 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내 눈물을 건강하게 바꿔가는 관리법을 알고 계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눈꺼풀 기름샘 관리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조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조증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음 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응, 완전 안구 건조증인 것 같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네.